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핀드를 운영하고 있는 편집자 김선영입니다. 저는 출판사 핀드 운영하기 이전에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12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편집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한강 선생님이 노벨문학상 수상하시면서 제가 만들었던 소년이 온다 편집자로도 조금은 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판사 핀드에서 책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뭐 국문과나 문창과 나와서 이렇게 편집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여러 길을 좀 헤매다가 편집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첫 단추가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직장은 책 읽는 문화재단이라는 책 관련 시민단체였어요. 예전에 그 MBC에서 책을 읽읍시다 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책을 읽읍시다! 예! 대한민국 온 국민이 한번 책을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이 끝나고도 사실은 그 건립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민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그런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했었는데,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랑 김해 기적의 도서관은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그림책 보내는 지원 사업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옮긴 직장은 유넵 한국위원회라고, 거기에서 아워 플래닛이라는 그 유넵의 기관지를 한국어판으로 옮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책을 만들기도 했던 것인데, 그 문장을 하나하나 고치는 작업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두해서 했었지만, 아무래도 시민단체이다 보니까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지 해서 들어간 곳이 이제 창비라는 출판사였고요. 처음에는 마케팅 부서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책의 장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알려내는 일들이 처음에는 재밌기도 했는데, 제 성향과는 그렇게 딱 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3년 남짓 되었을 때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회사에서 편집부로 옮겨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어차피 퇴사할 거였는데 잘 됐다 해서 편집부로 옮겼었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편집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부에 있던 시간이 꽤 길었고, 편집자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아무래도 사회생활 시작을 시민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도 좀 적고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큰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출판사 창비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안정감이나 그 정기적인 급여가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부로 들어가서 일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그 직무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안정감이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어서 편집부 일을 하면서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책으로 끼우다 보니까 조금씩 변주된 형태로 편집자 일까지 왔는데, 그 지난 시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 모든 소통이 다 원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실 저는 작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회사의 입장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조율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조금씩 양보할 지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작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율하는 업무가 편집자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그걸 잘 해왔던 걸까요? 출판사 이름 같지 않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노린 바이기도 하고요. 제가 출판사 이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생긴 핀으로 뭔가를 벽에다 많이 꽂아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 10년 넘은 잡지 북지즌 한 장 그 기사도 있기도 하고, 누구에게 선물 받은 엽서도 있고, 좀 좋아하는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오래된 것들도 여전히 내 벽에 꽂혀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꽂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핀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까 요즘 새로이 많이 쓰이는 용례이기도 한데 SNS에서 상단 고정글 있잖아요. 알릴 때 쓰는 고정글도 영어로 핀드고 지도에서 가고 싶은 곳 표시하는 것도 핀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아주 맞춤한 단어가 되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독자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오래 꽂아두고 싶은 그런 책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핀드의 목표는 중고시장에 핀드의 책이 나가 있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 출판사에 있다 보면 그 안에 시스템이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흔드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어떤 틀에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크게 흐트리지 않으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출판사를 차리고 나서는 조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진영 책처럼 좀 작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고 싶었던 이런 그림책 같은 작업들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가장 맞는 제책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편집자의 굉장히 큰 임무이기 때문에 책을 어떤 물성으로 만질 수 있게 어떤 물성으로 읽을 수 있게 할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장 공들여 만든 책 중에 하나인 최진영의 창작 노트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이 책 너무 소중한 책인데요. 좀 판형이 작아서 놀라기도 하셨을 거예요. 창작 노트라는 이름으로 붙이면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포켓북으로 기획을 했고요. 작가님이 악스트라는 잡지의 다이어리 연재했던 원고 중에 창작 관련된 부분만을 뽑아서 저희가 1번부터 99까지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작가가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담겨 있고 최진영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소설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작은 판형으로 기획이 되어서 이렇게 사철제본으로 실로 맨 책이에요. 실사자를 써서 사철제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책들을 활짝 펼쳐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16페이지마다 보이는 빨간색 실이 있는데 찾으니까 또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빨간색 실이 보일 텐데요. 앞에 있는 빨간 도트랑 색깔을 맞춰서 책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철제본을 하면 사실 요즘은 딱딱한 표지나 아니면 노출제본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이 일반 무선책처럼 그 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수작업으로 하는 선택을 했고 아마 큰 출판사라면 너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제작부에서 거절당했을 제책 방식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단단하고 견고한 최진영이 창작 노트가 되었고요. 한 손에 들어오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 꺼내보면 뭔가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 이글스 야구를 응원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쓰는 동안에는 야구 계속 져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정말 이 책이 딱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잘해서 최근에 시즌 2등으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 같은 책입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해서 아마도 스윙 1세대일 거예요. 그때 지금 저희 동호회가 136기인가? 그런데 제가 6기니까요. 굉장히 초창기에 스윙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 굉장히 재밌게 하다가 직장 생활 좀 시작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쉬었다가 직장 생활에 지칠 때쯤 다시 스윙을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튼 스윙에 담긴 이야기는 그래서 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직장인의 고투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춤을 추는 취미를 갖는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큰 활력이 되었었어요. 작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편집자분들도 그렇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몸을 쓰는 그런 취미를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교정지에 몰두해 있다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음악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핀들을 하면서 다시 또 못 추고 있습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느라 사실은 그때 출간됐을 당시에 이 책 홍보를 많이 못한 게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데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살 것 같아요. 그 책을 만들다 보면 교정지 위에도 밑줄을 굉장히 많이 긋게 돼요. 그리고 막 별표도 해서 작가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좋은 문장이어서요. 그리고 때때로 생각나는 문장들도 있는데요. 그런 문장들을 뽑아서 뒷표지에다가 실기도 하고 보도자료에도 좀 열심히 쓰기도 하죠. 그 중에 연년세세
에는 그 작가의 문장을 보통 이렇게 띠지에 많이 싣지는 않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많이 실어보기도 했습니다. 잘 살기라는 대목인데, 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될까요? 노안 이슈가 와가지고. 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다.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라는 대목 너무 좋아서 띠지에 박았습니다. 그 조혜진 소설집 빛의 호의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실린 작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 책은 더 열심히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소설집을 묶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애틋한 책입니다. 피프티피플이라는 책도 제가 만든 책인데 지금은 이 표지가 아니라 개정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판권면에 제 이름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이후에 개정판이 나와서 이름이 빠져 있긴 한데, 피프티피플이라는 책도 그 소년이 온다처럼 매일 연재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일 연재했던 책들은 더 좀 각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 만들면서 이상하게 매번 울게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정세랑의 소설이 보통 발랄하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정세랑의 어떤 문장들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여지없이 울게 되는데요. 이 책도 그 50명의 이야기 속에서 매번 울게 되는 장면들이 있어서 너무나 각별한 책입니다. 요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한테도 편집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 그 김혜진 장편소설 오직 그녀의 것에 보면 편집자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편집자가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교정 교열을 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싹 스쳐가면서 그 지난 시간에 힘들었던 순간들, 고마웠던 순간들 많이 떠올라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멈칫멈칫하고 많이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편집자는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작가만큼이나 그 책에 아무래도 같은 마음으로 좀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표지도 같이 디자이너와 상의하게 되고,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거 쓰면서도 이 책의 강점을 잘 담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한 애정이 쏟아나서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좋은 책이 되거든요. 조금 더 섬세하게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린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떤 매번의 뿌듯함으로 사실은 남아 있어서 이게 나의 살아온 시간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책을 정말 잘 만들어 두려고 늘 마음을 쏟는 편이고, 그렇게 한 권 한 권 그때 잘 만들어 두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여기도 있는데 9년이 지나서 영화화 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아마 모든 편집자들은 그렇게 책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가 요즘 빠져서 그 핀드 시작하면서 쓰고 있는 다이어리인데요. 호보니치 테초 일본 브랜드 다이어리고, 이게 2023년부터 지금 핀드의 첫 책이 나온 해이죠. 2023년부터 이렇게 쓰고 있고, 사실은 2026년 거 벌써 사놨어요. 벌써 여기에 이제 1월, 2월 일정들이 벌써 담겨 있고, 통일해서 이렇게 쓰니까 또 어떤 역사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챙겨온 건 책 집게인데요. 문진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책 접어놓고 써요. 교정지에도 많이 쓰고 책 읽다가도 이렇게 눌러놓는 용도로 쓰는데, 대학교 때 친구가 그리스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온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거 아마 모를 거예요.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고른 것은 의외로 쇠자입니다. 편집자는 생각보다 잴 일이 많아요.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책 사이즈 재는 건데요. 책 만들 때도 어떤 판형을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0.5cm, 0.3cm 정도 차이 나는 것들도 되게 예리하게 보게 되고요. 이런 조판 안에서 이 여백을 몇 cm 줬는지도 하려면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다가 이 책 되게 손이 잘 감기는데
좋은데 너무 읽기 좋은데 하면은 바로 또 꺼내서 자로 재보고 이런 용도로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표지 시안 나왔을 때 또 잘라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그 디자이너의 영역까지 같이 해야 돼서 표지 자르고 하는 것도 이 쇠자로 아주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이라는 책을 집어들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건 첫 직장 다닐 때였는데 그때 동네 서점에서 그 책을 샀고요. 그 전까지는 주로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들만 알고 대학 시절에는 지냈다면 동네 서점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 책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취향이 어떤지 또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소개받는 책, 유명하다고 하는 책 그런 중심으로 읽었다면 그 책을 고르는 순간만큼은 제가 손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책을 샀던 순간이거든요. 그 20대 중반에 그 책을 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책을 고르는 마음, 책을 만드는 마음 이런 것도 어렴풋이 느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설선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자를 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올해 핀드에서 핀드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박소란 시인 그리고 최진영 소설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동갑내기들이 문학밖에 모르는 세 명에서 문학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신현선 작가의 책슈퍼 라는 코너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간 소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핀드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핀드를 좋아해 주시기 시작하는 분들은 핀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보여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언제나 핀드에서 내는 책들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책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맞아 여기에